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빨래 맡기러 가고 있습니다. 팬티 보이는 거 아니야? 빨래 맡기러 가고 있어요. 지금 6월이란 말이죠. 나트랑에서 사실 제일 더운 날짜는 6월 말 7월 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너무 덥다고 생각을 하는 시기인데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그리 덥진 않지만 하여튼 이 더운 날씨 얘기를 좀 빨래 맡기고 얘기 드려볼게요. 60. 이 베트남에 빨래방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호텔 리셉션에서 한 40몇만 동 주고 빨래 맡기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밖에 빨래방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키로당 보통 한 2만 동 정도 해요. 1,000원 정도? 근데 여기는 이제 기본이 3kg인 곳이라서 6만 동을 하긴 할 건데 정말 쌉니다. 호텔에서 맡기지 말고 조금 몇 걸음 더 걸으시고 빨래방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다낭, 나짱 왔다 갔다 하면서 빨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호텔에 세탁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맡기고 다닙니다. 보통 와서 이름 쓰고 무게 재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지금 12시 반인데요. 4시에 오라네요. 금방금방 되죠? 섬유유연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향이 엄청 진하거든요. 아까 6월의 날씨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날씨가 어느 정도냐,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4년차가 좀 돼가다 보니까 이게 덥긴 더운데 뭐 참을만 하다, 약간 요 정도로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4년차가 되면서 이렇게 더위에도 적응해가는 이런 동물로서 바라보는 베트남의 적응 과정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카페 가서 마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베트남 4년차의 입장으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볼 거예요. 근데 이 베트남에는 정말 또 많은 교민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10년차 이상이신 분들도 꽤나 계시고 개개인의 아마 차이점들은 다 있겠죠. 일단 저는 베트남에 가서 살아야지 하고 시작한 게 아니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았고 저도 은행 때려치고 같이 넘어왔고 복귀 시점이 됐을 때 같이 안 넘어가고 퇴사를 해버렸던 거. 진짜 솔직히 길어봐야 1, 2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무한으로 계획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다른 주변 분들도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까지 똑같이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의 1년, 2년 시간 정말 빠르고 제가 지내온 지금 4년 동안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베트남에 적응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가졌던 의문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면서 느껴보셨을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이 더위, 음식, 문화, 우리나라와는 정말 다른 이 베트남 사리에서의 적응 과정 에피소드들 오늘 가벼운 토크 느낌으로다가 입을 한번 털어볼게요. 요즘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더워요? 어느 정도로 더운가요? 밤에도 못 돌아다니나요? 막 약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 나짱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남부 도시에 속하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의 느낌을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진짜 이거는 좀 도른 것이 아닌가. 너무 더운 거예요. 한국 더위는 진짜 더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더웠어요. 베트남에서 제가 처음 맞이했던 더위는 잊지를 못해요. 그 순간, 그 더위, 그때 내 상황들 막 진짜 옷을 막 훌렁훌렁 벗었어요. 근데 다 벗어도 덥고 너무너무 먼 짓을 해도 더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웃긴 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라고 하잖아요. 첫 해에는 진짜 죽을 듯이 더웠고 두 번째 해는 덥긴 더웠는데 좀 덜 더웠던 것 같고 막 이제는 이제 더울 때가 됐는데 왜 안 덥지? 아직 여름이 안 왔나? 언제 여름이 오는 거지? 분명 이쯤이면 더운데? 라고 생각을 막 하는 거죠. 미친 거죠 이제. 나트랑 더위에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낭을 가니까 또 열나 더운 거예요. 다낭은 솔직히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중부에 속하니까 좀 덜 덥겠거니와 했는데 무슨 개뿔입니다. 너무 더웠어요. 우리나라도 딱 고온다습 날씨라서 불쾌지수 높고 덥고 막 그러잖아요. 다낭은 확실히 낮장보다 더 습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와 다낭은 진짜 미친 더위구나 라는 생각을 매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름을 다낭에서 처음 보내는 거거든요. 여름에 오시는 분들은 좀 저처럼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이 더위라는 것도 결국에는 신체가 알아서 반영하고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더위
더위가 좀 좋은 점도 있긴 하잖아요. 막 따뜻한 나라에 있으면 몸이 좋아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특히 여성분들,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병원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 질병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나아진 느낌이었고요. 피부 같은 경우도 한국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주사 피부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낫지를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조금은 있지만 여기에 와서 훨씬 나아졌답니다. 그런 따뜻한 날씨로 받는 장점들도 있다 보니까 이 더위가 되게 싫다 이런 느낌까지도 이제 점점 안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 얘기를 드리니까 뭐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이 베트남에 여행 오실 때 피부 뒤집어질까봐 샤워 필터기 가져오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생활할 때 솔직히 샤워 필터기 안 쓰거든요. 대신 반대로 한국에 휴가를 살짝씩 들어가면 한 3일 있으면 다 뒤집어져요. 얼굴이 뭐 낡고 난리도 아니야. 이거는 필터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물갈이가 있구나라는 생각. 샤워 필터기도 꼭 필요한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 얘기도 살짝 한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사실 베트남이죠. 베트남은 특히 음식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한국을 들어가잖아요. 엄마를 보면 엄마가 저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한테 쌀국수 냄새 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완전 어이없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맞는 말이긴 한 게, 이 나라 사람들마다 그 나라의 음식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마늘 향이라든지, 유럽 사람들 뭐 치즈 향이라든지, 베트남 사람들은 고수 향 같은 거. 발언 하나를 음식 부분에 있어서 하자면요, 저는 고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한다까진 아니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향신료나 뭐 특이한 음식이나 이런 걸 되게 잘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웬만한 해외에 나가서도 음식 부분에 있어서 적응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고수뿐만이 아니라 무슨 방구 맛이 나는 깻잎 모양의 향채도 있고, 화장품 맛인데 지대로 나버리는 애도 있고, 향채가 상중하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향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친해지기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죽하면 그 동지갑에다가 고수 빼주세요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스티커 붙이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확실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좀 나아지기는 합니다. 예전에 진짜 요만한 베이비 고수도 하나 못 먹었었어요. 그것도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미 나와져 있는 음식에서 막 굳이 빼먹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지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싫어해요 였지만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로 바뀌. 근데 저는 더위 적응보다 음식 적응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고수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쌀국수를 한 그릇 하면서 문화에 대한 얘기들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문화라고 치면 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좀 생소한, 한국과는 좀 다른 그런 적응이 필요한 문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갑시다. 더워.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되면 여러분, 택시비를 아끼지 말고 쓰세요. 저는 진짜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여행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징어 쌀국수를 먹으러 갈 건데 한 1km 안 되는 거리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날씨에는 그 500m 이상을 걸어간다, 땀을 질질 흘린다, 오히려 손해야, 나한테. 더운 날씨에 쌀국수 잘 안 먹긴 한데, 쌀국수 요즘에 끊은 지 오래돼서 간만에 실내로 되어 있는 오징어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 좀 적응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문화들을 좀 꼽아서 얘기를 드려볼 건데, 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식당에서의 문화. 이 베트남에 여행 오신 좀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한국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개선할 점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이 나라도 약간 새마을 운동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문화들이 많습니다. 가장 충격받으시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바닥에다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쓰레기라고 하면 모든 게 해당이 돼요. 특히나 해산물 식당 같은 데 가면요, 뭐 게 껍데기, 해산물 껍데기, 뭐 이쑤시개, 휴지, 바닥에다가 그냥 다 뱉고 버리는 그런 문화예요. 예전에는 진짜 저도 그걸 못했었거든요. 무조건 테이블 위에 이제 쓰레기를 우리는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테이블 밑에 휴지통도 구비가 안 되어 있어. 그냥 바닥에 버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이해가 됐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떤 식당을 가니까 상을 치울 때 보통은 뭐 접시나 그릇 같은 걸 다 빼내고 상을 닦잖아요. 근데 닦지를 않고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바닥에다가 다 내려쳐버리고 그냥 바닥을 쓰는 게 상을 치우는 거더라고요. 그런 식이니까 뭐 굳이 위에다가 올려놓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식당 문화 중에서 사실 그게 제일 좀 충격받으시는 문화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을 갔는데 바닥에다가 휴지 막 다 버려놔 있는 뭐 지저분한 식당이다 라고 하면 로컬 식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식당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테이블 밑에 휴지통 하나 정도는 놔두더라고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의 좀 어떻게 보면 비흡연자로서 짜증나는 게 흡연 문화거든요. 옆에 임산부가 앉아있고 아기가 같이 밥을 먹어도 담배를 다 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죠. 그래서 로컬 식당을 가신다면 특히 베트남 남자분들 테이블은 좀 거리를 두고 앉으시길 추천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낮장도 관광지화가 되다 보니까 실내에도 뭐 금연 표시를 해놓기는 하는데 크게 터치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많은 식당에서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간혹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옆에서 테이블에서 담배 피면 막 질색팔색을 했어요. 막 코 막고 막 눈치 주고 막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어차피 다 여기서 피는 문화고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바뀌었답니다. 진짜 그러려니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던 게 전자담배 부분이었죠. 최근에 이 베트남에서 전자담배 올해부터인가요? 법적 제재가 좀 생겼죠. 뺏기고 벌금이다 뭐 이런 얘기들 보셨을 건데 그 액상에다가 이제 마약을 넣어서 마약 밀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제 지인분들은 그냥 전담 다 피고 계시고 공항에서 반입이나 출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기 베트남 안에서는 생활하면서 걸려가지고 벌금을 냈고 뺏겼고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길에서도 막 다 피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밥이 나왔네요. 예전에 맛집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엄청 오랜만에 먹으러 왔어요. 새우 패티랑 생선 어묵이랑 오징어가 들어가는 그런 메뉴고요. 좋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아주 만족. 아까 우리 담배 얘기까지 했었죠. 자,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교통문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 건너 친구들이랑 게임 아시나요? 거의 그거예요 진짜. 길도 막 8차선 이런데 신호등이 없고 그냥 깜빡깜빡거리고 신호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나짱처럼 좀 작은 동네는 아직도 그 신호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좌회전이 없고요. 그러니까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같이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직진 신호면 보통 보행자 신호라고 하잖아요. 길 건너는 팁 같은 것들은 제가 한 번씩 다 얘기를 드렸을 텐데 절대 길에선 뛰시면 안 되고요. 아주 조금씩 걸어가셔야 합니다. 사실 차보다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고 신호 문화가 아직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꽤나 적응하기 오래 걸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눈싸움 해가면서 그냥 싹 지나가 버리죠. 하노이, 호치민 이런 데는 신호 잘 돼 있어. 그래, 거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이 문화를 크게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낮장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봅니다. 한국 분들 오시면 진짜 손 들고 건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교통 중에 한 가지 좀 잘 발달되어 있는 게 택시 문화, 그랩 문화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솔직히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에 기본 요금이 4,000원, 5,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기본 요금이 거의 한 1,500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즘에 그거보다 더 싸게 탑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랩 오토바이 저렴하게 아주 좋은 인감 배송 서비스 대중교통이 잘 없는 대신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거든요. 택시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택시를 잘 활용하시면 여행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걷지 마세요. 부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문화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당연한 동네라서 아파트에 살거나 이렇게 해도 페트병, 뭐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냥 버리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구 지키기 하자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상 분리수거 안 하고 막 버리니까 아직 개선이 필요한 문화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더 많은 문화 차이들이 있을 텐데 제가 4년 차로 살면서 진짜 적응이 되게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고 처음에 베트남에 여행 오셨을 때 문화 충격 받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개선이 시급하다.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다가 좀 궁금하셨던 모습들, 뭐 상황들, 문화들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Yeah, yeah, yeah.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awty.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 Ooh, put it on me.